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편입경제학 강의 OT 시간이고요. 이번 OT는 부산대 경북대 경제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예를 들면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인천대, 부경대 등등의 경제학과, 그리고 농업경제학과 편입하기 대비하시는 수험생님들, 그리고 근무쌤 기타 국립대 편입경제학 강의 수강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수강을 확정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OT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학교들에 비해서는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시험의 특징,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도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OT는 제가 이거 기타 국립대로 묶어서 부르거든요. 기타 국립대 커리큘럼 OT입니다. 이번 OT에서는 이러한 학교들의 학교별 시험 특징, 그리고 토익 커트라인, 연도별 토익 커트라인, 그리고 뭐 TO,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활용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을지,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강의만 제공해드리고 알아서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 스케줄을 짜서 어떤 루틴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직접적으로 다 피드백을 드리고 코칭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해도 합격권의 실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OT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소개는 간략하게 그냥 읽어봐 주세요. 저는 9년 차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편입 경제학 파트는 조금 자랑할 만하죠. 압도적인 합격률과 그리고 합격자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학교별 시험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는 한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충남대부터 전북대까지.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험 시간은 거의 한 10분 정도 되고 또 2대1 또는 3대1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것들만 뽑아서 알려드리자면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 준비도 하셔야겠지만 학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그것과 연계된 인성, 전공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비슷한데 전남대, 인천대, 그리고 충북대, 전북대는 경제, 교양, 시사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불황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등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제 시사 관련한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따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시사적인 질문에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특강 형식으로 1순환에 포함해서 강의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걸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얘는 좀 문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에요. 좀 심화 전공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고요. 별표가 얘만 4개죠. 그래서 부경대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부경대 1순위이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부경대가 1순위이신 분들은 전공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충북대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데 그 전공이랑 교양 문제가 각각 한 3, 4문제씩 주어져요. 전공 문제, 4문제, 교양 문제, 4문제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서 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 있는 거 골라서 신나게 답변하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는 거 그냥 골라서 답변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면접입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전형 요소별 배점은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면접 비중이에요. 근데 이 40%라는 게 수치적으로 40%뭐 크죠? 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면접 비중이. 왜 그러냐면 토익이랑 학점은 기본 점수가 일단 크게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격권에 있는 분들의 토익 학점 환산 점수를 따져보면 이 정규 분포에 거의 비슷한 점수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학점이 조금 낮다고 해도 면접을 잘 보시면은 충분히 최초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국립대 편입입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TO는 여러분들이 일지망으로 하는 학교들, 관심 있는 학교들 제가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특히 부경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학년도죠. 25학년도에 20명이나 뽑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수강생님들 중에서도 많이 합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수강생님은 600점대 중후반 점수로 최초 합격하신 분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부경대를.
20명 뽑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또 기회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공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신 것도 크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충남대는 이번에 그 TO가 없었어요. 일반 편입이. 경제학과 일반 편입이. 근데 이거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내년에는 다시 원래 TO 정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물론 편입이라는 거는 사실 그 변수가 워낙 큰 시험이다 보니까 전형이 어떻게 될지 또는 뭐 TO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TO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넘어가세요. 합격자 평균 토익 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것도 봐주세요. 학교별로. 근데 이거 충남대랑 충북대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최초 합격자 기준입니다. 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학교들이 그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750점 정도, 700 중반이신 분들도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익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않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추합이 많이 돌기 때문에. 물론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 점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그래도 요 정도는 최소한 맞아주시면 토익 점수를 확보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800점에서 830? 요 정도만 돼도 저는 뭐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만 돼도요. 충분히 최초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점수대고요. 안정권을 원하면 850 정도, 800점대 중반 이상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800 초반 정도는 만들어주시면 크게 걱정 없이 전공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금호쌤 경제학 수강생 누적 합격자 수는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대 경북대를 대비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긴 하죠. 그 다음에 부경대부터는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의 경우에는 이제 23, 4, 5년도만 적어놨는데요. 기타 공립대 지원하신 분들, 기타 공립대 기준으로만 적어놨어요. 23년도는 6명 지원해서 6명 합격, 24년도 8명 지원해서 8명 합격, 25학년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기타 공립대 커리큘럼 수강생을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좀 많아졌죠. 24명 지원하셨고요. 물론 이거 부산 경북 커리큘럼 수강하시고 그 기타 공립대 지원하신 분들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4명 지원해서 최종 합격은 22명 하셨고 그래서 92%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합격률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어요. 처음 이제 제 과외를 접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사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100%라고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전년도도 거의 이제 100%가 더 많았는데 제가 100%라고 표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불합격했어요. 끝까지 다 들었는데 중도 포기도 안 했고 끝까지 들었는데 불합격했어. 그런데 제가 공지에다가 100%라고 올려놓으면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더라도 제가 이걸 뭐 확실히 하나하나 증명을 해드릴 방법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합격 수기는 실명으로 올리도록 권장을 드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100% 그게 표기하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다 라고 그나마 조금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많아졌다 보니까 92%로 약간 감소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100%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중도 포기율이 있는데 이거는 25%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토익 점수 어느 정도만 만들어 주시고 완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합격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와서 혼자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너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학습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신 분들 그리고 토익 점수가 500점대, 400점대에서 머무르시는 분들 시험 막판인데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포기하시게 되겠죠. 나머지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성실히만 참여하시고 포기만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전공 공부도 저랑 같이 하시고 그냥 정해진 대로 남들이 합격했던 길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편입이라고 하는 게 정보도 별로 없고, 특히 국립대 편입은 정보도 별로 없고, 또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또 장기간 공부하셔야 되니까 슬럼프도 많이 오고, 또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그 시험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허수라고도 하죠. 뭐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도 공부를 포기하게 되거나 좀 그냥 시험만 쳐보자 그냥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고, 그리고 이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리고 평생 그 꼬리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뭐 옛날보다 학교가 중요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자기 만족이나 그리고 나의 그 꼬리표가 바뀌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입경제학 교재 구성입니다. 구성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범 답안, 뭐 두문자, 앞글자 따는 거, 그리고 참고 이해 등등,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걸 강조해 드렸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스스로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교재 구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파트 1 교재인데요. 우리 교재는 파트 1, 2, 3, 4 이렇게 네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하나하나가 뭐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수강을 끝냈다. 그러면은 그만큼 다시 한번 누적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범위를 AB급 위주로 암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파트 1, 2는 미시경제학이고요. 파트 3, 4는 거시경제학입니다. 총 4개 파트가 끝나면 1순환의 전체 진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1 공부가 끝나고 누적 복습하시고 전체 범위 암기하시고 패키지 A 수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날을 잡아서 저랑 같이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그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파트 2 끝나고도 한번 테스트하고, 3 끝나고도 테스트하고, 4 끝나고도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암기도 마찬가지. 그 2순환은 12월 달에 진행하는데요. 2순환은 기출문제풀이죠. 기출문제풀이 과정도 마찬가지. 이 파트 순서 그대로 갑니다. 파트 1,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기출문제풀이에 참여하셔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고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쪼개놓으면은 좀 공부 부담도 줄고요.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한 번에 쭉 다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전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 그런 문제들만 처음에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12월에도 사실 전 범위를 랜덤으로 기출문제를 풀면 오히려 아예 따라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별로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고,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1월 달이 되고 1월 중순 되면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1월 달에는 이렇게 전범위로 랜덤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간단하니까 밑에 있는 걸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어떻게 하냐? 강의 시간에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내가 노베이스인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60%, 70% 정도가 전부 노베이스이신 분들,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단연간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모르는 게 뭔지, 그리고 뭐 궁금한 게 뭐고 뭘 많이 틀리는지를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해서 교재 구성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모든 논점들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걸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C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부경대 나왔었죠. 올 2025학년도에. 모범 답안은 제가 이거를 줄글로 쭉 다 이어 놓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네모 박스로 문단이 나눠져 있죠. 그 이유는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쭉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두 문단밖에 안 되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 뭐 이런 것들은 한 문장으로 쭉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과정은 무조건 빠뜨리게 돼 있어요. 뭐 이것만 외우라 하면 당연히 정확하게 외우시겠지만 우리는 좀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아, 여기는 5가지 문단이 있었지. 그리고 한 문단 한 문단에는 어떤 게 키워드였지. 여기서는 뭐 희소한 생산량,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가사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외워지는 것보다 좋은 노래를 듣다 보면은 다음 가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대답했으면, 아, 그 다음 문단에선 이거였지. 그 다음 문단은 이거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암기는 당연하고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교재 구성에.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런 식의 모범 답안이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최대한 이거 한두 줄만 외워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고 이 중에서 좀 버려도 될 게 있을 때는 버리고 할 때도 우리가 이거 2개만 외우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있는 건 쓰지도 못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들고 있는 소스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출문제 적용할 때 실전에서 뭘 줄일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치면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적진 않습니다. 많긴 많아요. 하지만 목차집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목차집에 보시면 중요도가 A, B, C, D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논점, A 논점, B 논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도입니다. A, B급 중요도로 표시한 것들은 기출이 많이 나왔거나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A, B급이고, 실제로도 A, B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비중,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촉박하신 분들은 내가 이 강의 수강을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한다. 그런 분들은 CD급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AB급만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조금 일찍 9월 달에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A, B급을 위주로 공부하고 CD급은 10%의 확률을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그래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수강생분들은 A, B급을 위주로 공부하고 1순환 과정에서는 무조건 A, B급을 최대한 완벽하게 외우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A, B급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CD급 빼고 나면 충분히 할 만한 정도의 분량이에요. 실제로도 3주 만에 이걸 외워서 합격하신 분도 많으시고, 한 달 만에 하신 분도 많으시고, 초단기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내가 너무 부담된다, AB급 하기도 부담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일단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시간이 없고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비효율적이게 된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제가 상담 요청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본론으로 또 돌아가서 참고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적으로, 말 그대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예제 이런 것들은 풀어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직접 다 풀어드릴 거예요. 기타 국립대 편입학 시험에서는 사실 계산 문제는 안 나오죠. 나오더라도 GDP 약간 암산해서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 있는 거고,
뭐 미분을 한다거나 뭐 그런 연립 방정식을 푼다거나 그런 형태의 수학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학적 공식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 내용들이 완벽히 이해가 되는 논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뭐 한 달 전에 준비한다 그러면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학교 가시면 이 정도는 진짜 기초적인 거, 필수적인 것만 노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수학 문제들은, 수학적인 개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외우진 않더라도 뭐 다시 풀어보지도 않더라도 수강은 하시고 이해까지는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강의 촬영본에서는 그래프가 아마 안 그려져 있고 제가 하나하나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기타 국립대에서 실제로 그릴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수요, 공급 균형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철수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 인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A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화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공급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프를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공급 곡선 이렇게 생겼고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철수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어서 최초의 균형은 A점이었는데 B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불변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가격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연상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그 이론을 암기하는 것도요. 그래프를 토대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 외워집니다. 그냥 냅다 이것만 외우라고 하면 이거 잘 안 외워져요. 근데 그래프를 이해하고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일이 없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강의를 보실 때는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업데이트된 교재에서는 직접 전부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공부 효율이 좀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아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내용이 거의 97%다 똑같은데요. 약간씩 다른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 이전 교재랑.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 교재, 지금 이 최신 버전의 교재를 바탕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교재가 완벽한 기준이 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뭐 목차라든지 목차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강의가 업로드되는 순서대로 이 교재 순서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거나 뭐 공부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교재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문자 이런 거 있죠. 두 문자는 앞글자 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수요의 특징은 유량 개념이 있고 사전적 개념이 있고 소비 능력 뒷받침된 개념이 있다. 이거 이제 앞글자 따서 유사능, 방사능 맞으면 안 되잖아요. 유사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토요일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토요일은 놀아야 돼요. 놀토. 놀자, 토요일, 노자토. 네.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외울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는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완성하고 2순환에서는 그 퍼즐 조각을 어떤 문제별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서론은 어떻게 간략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논점을 내가 관련해서 설명해서 좀 더 변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과정에서 한 달이면 전부 다 익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의 과정,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 암기입니다. A, B급 암기. 아시겠죠? 나중에 전략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라 라고 하면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거 한 줄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한 70% 될 겁니다. 희소성의 법칙의 개념은 이겁니다. 끝. 나는 단말했으니까 끝이지. 이 객관식 시험은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술 면접이고 구술 면접은 논술 그리고 서술형 시험에 가깝습니다. 논술까지는 아니고 서술형 시험에 가깝죠. 그걸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희소성의 법칙이란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주체가 뭐고 경제적 자원이 뭐고 먼저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위에서 어차피 외웠는데 이거 외웠는데 외운 거를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열심히 암기했던 A, B급 논점들 써먹지도 않으면 그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먼저 경제 주체에는 가기정이 있고 경제 주체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객체에는 생산물 생산 요소가 있고 쭉쭉 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은 이러한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쭉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고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 매몰비용입니다. 이까지 하는 거 필수. 근데 시간 남았다? 나 변별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때 기회비용이란 이것도 A급인데 외웠는데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를 말하고 매몰비용도 외웠는데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경쟁 수험생들보다 월등히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논점들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냥 단순히 개념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들의 답변 퀄리티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올 때는 더더욱 그 변별력은 커지겠죠.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언제 한다? 2순환에서 할 겁니다. 그럼 1순환에서의 그 패키지 A 수강하시는 분들의 그 암기 테스트는 그냥 단순히 퍼즐 조각만 완벽히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예요. 들어오시면 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세요. 하면 유사능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소비 능력이 뒷받침된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의 법칙 예외사항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타 국립대에서는 단순 암기 형태, 일반적인 그냥 개념을 단순히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오히려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전략적인 연습, 뭐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는 그래서 꼭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준환이요. 뭐 이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은 목차집입니다. 그 목차집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목차집은 항상 옆에 두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집에는 일단 목차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로 A, B, C, D급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노자토, 뭐 가기정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출학교인데 기출학교에는 뭐 경제학의 개념 20년도에 충남대 나왔고 21년도 전남대 나왔고 기회비용, 매몰비용 엄청 많이 나왔죠.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기회비용, 매몰비용 엄청 많이 나왔네.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기출의 구체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어차피 2순환 때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피드백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논점이 기출로 나왔었는지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는 좀 덜 중요한지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좀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넣어드린 거고요. 중요도도 그거에 맞춰서 기출 많이 된 건 A급, 조금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 기출 많이 나오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많이 안 나왔어도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B급. 그 다음에 뭐 C급. C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넘기셔도 되지만 C급은 대부분 A, B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은 하시고 암기는 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암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1순환 과정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필수 암기 논점은 A, B급 논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별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파트 1 끝날 때 암기 테스트 때도 그 별표 논점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패키지 A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차집은 항상 옆에 두고 보시면서 이 논점이 A급이구나, B급이구나, 이걸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계획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패키지 A나 B나 상관없이 모든 수강생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누적 복습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장별 복습을 하시게 되는데 파트 안에서도 한 장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장 공부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 장 공부 복습하고 누적 복습을 이 단계에서도 하셔야 되고 장별 단계에서도 파트별 단계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 2번의 누적 복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도 1장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이틀 동안 다 듣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들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쭉쭉 해서 나는 9월 한 10일까지 이걸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널널하게 하셔도 좀 문제가 되겠죠. 12월에 이순환 기출문제풀이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이 끝에까지가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끝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1월 말까지, 11월 30일까지는 끝이 나야 된다.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수강 시기는 제각각 다르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수강 계획에 맞춰서 좀 밸런스 있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A 하시는 분들은 파트 1 끝나고 저랑 암기 테스트 한 30-40분 동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일정을 좀 조율해서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요. 파트 1 계획 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파트 2도 이제 끝나고 나서 강의 업로드 돼 있으면 계획 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파트 1, 2 뭐 이런 것들이 어차피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시점에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강의별로 한 강에 몇 시간짜리인지 뭐 30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강 정도 몇 시간 분량 정도 들을 수 있겠다를 고려해서 이렇게 일정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계획 없이 그냥 수강하시게 되면은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안 듣고 싶을 때 안 들으면은 나중에는 너무 루즈해져서 이때까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11월 말인데 나는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실시간 강의 패키지 A로 수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출 과정이랑 1순환 과정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12월 1주차에 파트 1, 2주차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그럼 파트 1을 여러분들이 12월 1주차 하고 바로 기출 참여하고 2주차 듣고 그 다음에 기출 2주차 분량으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병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어도 9월 또는 10월에는 수강을 시작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쭉 수강하고 12월에 기출풀이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늦어도 11월 한 달만이라도 사실 수강을 할 수는 있거든요. 조금 빡빡할 뿐이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단 수강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풀이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양식 제가 첨부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이름 적어주시고 패키지 A 분들은 파트 1까지 수강 계획을 짜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B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좀 수강 계획을 짜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제 강의 진도표였습니다. 강의 진도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트 1, 2는 미시경제학, 3, 4는 거시경제학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경제 시사 문제 대비 특강 강의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커리큘럼 안에 제가 그냥 포함시켜 드릴 거고요. 기타 국립대에서는 이 경제 시사 관련한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기준금리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경기 침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순환 기출문제 연습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랑 그리고 강의상에서의 교재 내용이랑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학적 내용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포함시켜뒀기 때문에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패스하시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급 내용들,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중에서도 요소시장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생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 나머지는 거시는 다 중요하고요. 7장이랑 9장은 D급이거든요, 거의. C급도 있긴 하지만 B급도 일부 존재하고 7장, 9장은 내가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일단 패스하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1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패스하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리스크 최소화 측면에서 꼭 이것도 수강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B급이나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암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서 더 중요도를 따진다면 요소시장 이론이 이제 D-, 얘가 D+ 정도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후생경제. 제가 이거 계속 선택과 집중을 도와드리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드리는 거지 공부량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최대한 버리는 거 없이 제가 그래도 요약을 해놓은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 없이 최대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활용 방법은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좀 수정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수강은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카페에 아마 올려드렸을 텐데요. www.gmoedu.com입니다. gmoedu.com 들어가셔서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장 복습 루틴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복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십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는 한 장을 기준으로 그냥 쭉 다 들으세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틀에 걸쳐서 들어도 상관없고 3일에 걸쳐서 들어도 말이 이렇게 보이 3일에 걸쳐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장의 강의는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분량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장별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어쨌든 그 장에 있는 범위의 논점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한 번에 복습하기 기준으로 삼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2시간짜리 한 장에 2시간짜리 강의 분량인 어떤 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를 수강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장에 1절 내용이 있고 2장에 1장에 2절, 1장에 3절 이거 다 합치니까 한 2시간 분량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 들으니까 2시간 걸렸어요. 들으실 때는 완벽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어떻게 하나요?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경제학생 노베이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학 강의를 들으셨든 이해 자체는 정말 잘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강의보다도 이해는 잘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해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애초에 다 팁에 적어놓고 말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 가능합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배속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이해됩니다. 수업 내용에 그래프, 요약 설명, 필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같이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프까지 제가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배속으로 수강하는 거 좋습니다. 경제학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셨거나 좀 익숙해지셨으면 1.3배속 정도는 괜찮죠. 1.5배속은 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 강의를 수강했어요. 그 다음 날에 하시던, 그날에 하시던 뭘 하면 좋을까요? 전체 내용을 읽어보기 30분. 속독으로 전체 우리가 배웠던 그 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A, B, C, D급 논점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순환 때 제가 뭐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A, B급만. C, D급 외우면 좋죠. 근데 부담되고 힘들어요. A, B급만 외워도 여러분들 암기의 8, 90%는 한 거잖아요. 왜? 기출이 8, 90%가 거기서만 나오니까. 근데 CD급도 공부해야 된다 했죠. 강의만 듣고 읽어보지도 않고 버린다. 그거는 어차피 기억 안 나요. 강의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시험장에서 기억 절대 안 납니다.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주 읽어보는 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C급이라도 D급이라도 이 과정에서 읽어보는 단계는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되지만 CD급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는 A, B급 논점 1차 암기를 합니다. 자, 일단 1순환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A, B급 논점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합격권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A, B급 1차 암기 2시간짜리 분량이면 한 3시간 걸리는 게 평균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구나. 자, 일단 3시간 걸린다 치면 1차 암기하면 됩니다. 모범 답안 전체 내용을 암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약간 바뀔 수 있죠, 내용이. 어떤 건 빠질 수 있고, 어떤 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문장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외울 때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내가 외울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외웠다가, 한 번에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꿨다가 하면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만 기억이 나겠죠. 그런 형태의 문장 기억이.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 형태 그대로 외우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실전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2차 암기 이제 두 번째 외우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해되시죠? 잘 안 외워진 거 체크해 놓으세요. 목차집에 암기 체크 표시하는 거 있죠? 잘 외워졌으면 동그라미. 좀 애매한데? 세모. 이거는 내가 다시 외우겠다. 별표 뭐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 2차 암기 때 그거 위주로 다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3차 암기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줄겠죠. 1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암기, 2차 암기, 3차 암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하루에 다 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과정이 있어야 또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 머릿속에 해마라고 하죠. 거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름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암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이 암기 과정은 2번으로는 쪼개서 하셔야 돼요. 2일에 걸쳐서는 하셔야 돼요.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암기하셨으면 그 다음 날에 2, 3차 암기 하시던지 8월, 9월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1차 암기 월, 화, 수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그러면 무슨 루틴이다? 1장 복습 루틴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1장 다 듣고 1장 복습 루틴 쭉, 2장 다 듣고 2장 복습 루틴 쭉, 3장 다 듣고 루틴, 4장 다 듣고 루틴, 그리고 한 번에 다시 외운 다음에 예상 문제 풀이.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기출 문제 풀이 할 때 또 외우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합격권 실력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커리큘럼은 아주 잘 짜여 있어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누적 복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파트별 예상 문제 풀 때 벼락치기 하고 또 누적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누적 복습 데이를 정해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게 필요해요. 물론 초기에 말고. 예를 들어 뭐 8월에 수업을 9월에 들으신다. 그럼 10월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최소한 이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내가 배웠던 거. 왜냐? 파트 3, 4 넘어가면 파트 1, 2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적 복습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강 시기별, 시작 시기별 스케줄인데 1순환 과정만 일단 안내를 드릴 거예요. 2순환은 하다 보면 적응이 다 돼서 그냥 잘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7일마다 일정 복습 루틴을 완료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장이 파트 1, 2, 3, 4 다 합치면 16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7일마다 일정 복습 루틴을 하시면 되고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5일마다, 10월은 3일마다, 11월은 2일마다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대략적인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요구되는 최소 시간 기준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습니다.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입 공부, 경제 공부에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 뭐냐면 중요한 논점들 정리하는 거 그리고 뭐 기출문제 찾고 이렇게 하는 그 정보 탐색 과정이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공책은 너무 뒤죽박죽으로 정리되어 있고 수학적인 부분, 그래프, 기호들 다 섞여 있어서 구술 면접용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냥 외울 수도 없고 몇천 페이지인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그걸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퀄리티가 높게 나오진 않겠죠. 좋은 퀄리티로 나오진 않겠죠. 잘.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다 감수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라든지 학업을 병행하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토익 공부를 무조건 다 만들어 놓고 강의를 들어야겠다. 강의를 안 듣더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가장 그 편입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류예요. 토익을 무조건 12월이 됐는데도, 12월은 마감이니까 11월이 됐는데도 전공 공부 시작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10월쯤에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쯤에는 시작하셔야 돼요. 전공 공부를. 토익이 600점이라도 병행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토익 안 되면 무조건 안 할래.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간절하다면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작년에도 있었어요. 뭐 3주 만에 합격, 4주 만에 합격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이때 시작을 하시고요. 1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따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개 동시에 하는 게 낫습니다. 이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1순환, 2순환을 동시에 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이때 웬만하면 하세요. 9시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 수업은 1순환이 깁니다. 1순환 왜 이렇게 길어요? 문제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 그렇죠. 객관식 시험은 실전 대비가 뭐예요? 문제풀이가 실전 대비예요. 그것만이 실전 대비입니다. 이론 대비는 빨리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우고 외울 거 외우고. 왜?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객관식 문제풀이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편입경작은 어떻습니까? 서술형 또는 구술 면접 시험이죠. 구술 면접도 서술형을 말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1순환 과정 기본 이론 자체의 암기가 실전 대비인 겁니다. 그래서 1순환 자체가 실전이고 제 커리큘럼도 1순환을 실전 대비를 완벽하게 8, 90%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린 거예요. 실전 적용, 체계적 암기, 완벽한 이해까지 모두 가능하게 완성형 학습 과정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1순환에서 전체 학습 70%, 80% 완성하시고 실전 병행까지 하고 2순환에 가면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순환에서 외웠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2순환 기출문제에서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암기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재밌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1순환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2순환 갔을 때 그냥 모범 답안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런 연습하는 거 오히려 재밌고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좀 말이 길었죠. 장점은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검증된 강의력, 그리고 커리큘럼, 압도적인 합격률. 요거 보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뢰해 주신 만큼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질의응답 관련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생기는 거, 경제학 관련해서 그거는 규모쌤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입돼 있으시죠? 안 돼 있으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치시면 나오고요. 거기서 질문하기 게시판에 24시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다. 그냥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교재 오류가 있다. 또는 쌤 너무 힘들어요.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공부 이게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암기가 너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슬퍼요를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리면 창피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담 연락처는 일단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GMS321 카톡 추가하셔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연락처 드리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업이 듣든 안 듣든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토익 공부 제발 성실하게 합시다. 토익 공부를 미리 열심히 단기간에 끝내셔야 돼요. 토익은 다 아는 사실이죠. 알면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1월까지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미루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토익 공부는 반드시 미리 끝내셔야 돼요. 내가 전공 공부 시작을 9월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전업 수험생이시라면, 학교도 휴학하셨고 알바도 안 하신다면 8시간은 하셔야 돼요. 토익 공부.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냥 2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토익 공부하고 오늘 다 했다. 수강생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아니, 나중에 전공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600점이신 분이 800점대까지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 6시간, 한 8시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알바 하신다면 한 4, 5시간 하셔야 돼요. 학교 다니시거나. 아시겠죠? 토익 공부 제발 미리 열심히 해주세요. 토익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당연한 건데요. 성실하게 꾸준히 좀 공부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제가 뭐 8시간이라고 했지만 5시간 하셔도 돼요. 전공 공부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은 암기를 아예 못 해오고, 어떤 날은 제대로 해오고, 어떤 날은 어중간하게 해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공부 시간이 뭐 10시간 하는 게 너무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8시간, 7시간만 하시고 규칙적으로 하세요.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힘들면 제가 계획표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위클리 스케줄, 그 주간 스케줄을 짜서 이제 이날은 뭘 끝내야겠다. 그런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짜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긴 기간의 공부기 때문에.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가 OT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